대표부터 험지로 뭐 혁신과 쇄신을 위해서 기득권을 내려놔야 한다는 거는 뭐 여야가 다 마찬가지겠죠. 근데 민주당의 기득권은 현재 이재명 대표 그리고 친명계에 있고 자, 그런데 이제 이재명 대표는 또 전면에서 총선을 이끌 계획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오늘 총선 기획단 출발 알리는 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퇴행과 폭주를 막겠다라면서 직접 또 발언도 했고 당의 역량을 모으자. 자, 그런데 또 의원들 입장에서는 또 답답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당은 혁신이 뛰어서 뭐 대사면, 희생 이렇게 이슈를 선점하고 있는데 민주당은 뭘 하는 것이냐. 이런 와중에 이제 친명계로 꼽히는 김두관 의원이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우리도 희생해야 된다. 다선 의원들 험지로 가는 4살 깎기를 시작해야 되고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앞장서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가 직접 나서서 험지로 갈 가능성 있다고 보십니까? 예. 지금 단계에서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네. 저는 그것도 이재명 대표 머릿속에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아, 왜냐하면 리더십이라고 하는 건 그냥 남에게 희생하라고만 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네. 본인이 무언가를 내려놓을 때 완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근데 그걸 뭐 지금 단계에서부터 이야기하기는 어렵죠. 왜냐하면 11월밖에 안 됐고 네. 공천 작업을 해나가야 되는 건 본격적으로 2월이기 때문에 근데 저는 염두에 두실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네. 김두관 의원이 이야기하신 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저는 들여다보면 네. 그러니까 혁신이라고 하는 건 뻔한 것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근데 친명 비명 갈등으로 선거를 치를 거다가 지금 기대하는 바지 않습니까? 아마 그렇게 될 거다. 예. 근데 그것을 어떻게 넘어설 것인가? 아니면 민주당이 해야 될 일이긴 하지만 검찰이랑 싸우는 민주당을 못 벗어나고 있어요. 네. 이것을 벗어나는 민주당을 만들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두 포인트에서 저는 의외의 모습을 보인다고 하면 네. 그것 자체가 혁신으로 읽힐 것 같아요. 그것을 과연 총선기획단이 할 수 있을까? 이게 관전 포인트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치가 권지용 위원처럼 생각한다면 예. 이렇게까지 싸울 필요도 없었을 거예요. 근데 두 분 사실 사석에서 친하신 거죠? 친하죠. 네. 근데 권지용 전 의원 같은 경우에 아마 같은 당이다 보니까 이제 비판적인 목소리를 못 내시고 현실 파악을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어렵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아.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 재판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예. 재판 출석하기 때문에 어떤 내년 총선에 대해서 큰 지위라든지 험지로 나가서 출마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지난 지방선거 때 그때 이제 재보궐 선거 때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 개항에 출마했었잖아요. 예. 그때 개항에 출마했던 명분 중에 하나가 전국 선거 지휘하겠다였는데 사실상 개항에만 있었어요. 이재명 대표. 왜냐하면 저희 국민의힘하고 그때 박빙을 나름 가면서 박빙 예, 가면서 예. 개항 선거에 묶여 있었단 말이죠. 네. 근데 앞으로 이재명 대표가 재판에 굉장히 많이 출석하게 될 텐데 과연 험지로 가가지고 실질적인 선거를 할 수 있겠느냐 저는 어렵다고 보고요. 오히려 그 개항에 계시거나 아니면 비례대표를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자, 아까 조금 전에 권지웅 의원님께서 이제 야당이 어떤 정책적으로도 야당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최근에 그 이탄희 의원 같은 경우에 그리고 뭐 정동영 상임고문이 민주당의 다음 목표는 200석이다 이렇게 뭐 희망과 자신감이 섞인 그런 발언을 했었는데 자, 이걸 두고 또 박용진 의원이 쓴소리 했어요. 국민들께 매맞을 소리다.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21대 국회에서도 민주당이 이미 180석을 가진 거대 제1야당이었는데 뭐 한 게 없지 않냐 이런 지적이 나오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 오만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일단 정동영 상임고문이 말한 것과 이탄희 의원이 말한 건 완전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맥락이 네, 다른가요? 이탄희 의원이 말한 것은 민주당이 180석 가까이 했지만 뭐가 달라졌냐. 그걸로는 좋은 정치를 결코 만들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 민주당만으로 180석 하게 하려고 예를 들면 위성정당을 만들거나 아니면 연동형 비례제를 다시 병립으로 돌리는 그런 선택을 하면 안 된다. 네. 연합 정치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도 내려놔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고 네. 정동영 상임 고문은 진짜 200석 하겠다고 하신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내용상 이건 다르다는 이야기를 예. 드리고요. 그래서 이탄희 의원이 말하는 것은 200석이란 말이 좀 휘발성이 있고 선정적이어서 그게 좀 인상에 깊긴 하지만 내용적으로는 민주당이 180석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어. 네.
그런가요? 네, 그래서 네. 내용을 보시면 연합 네. 정치를 구성하자는 것이어서 네. 좀 다른 부분이라. 근데 저는 사실은 민주당이 계속 커지는 정치가 정말로 정치에 좋은가 하는 의문이 계속 있어요, 저한테도.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민주당이 보여준 모습도 사실 국민들에게 부합하는 모습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까지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잘 못하셔서 민주당이 이만큼 하고 있는 것이지 민주당 자체로 어떤 비전과 실력을 보여줬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보다 더 커져야 된다라고 주장할 명분은 저는 없다고 생각하고 최소한 연합 정치의 장을 만드는데 민주당이 양보할 걸 만들어야 된다는 주장의 일환으로 연합 200석 이야기가 네.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의 알겠습니다. 다음 혁신위원장을 권지웅 의원으로 하면 민주당이 뭐 좋은 결과가 있겠네요. 고맙습니다. 네. 두 분이 정말 많이 친하신가 보네요. 자, 마지막으로 요새 또 아주 적극적으로 또 말을 쏟아내시는 분이 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인데 그래도 조금 정부를 공격해도 이 얘기는 안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좀 본격적으로 출마 가능성이 있는 의미심장한 발언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들어볼까요? 출마 안 하십니까? 법률적인 차원에서 여러 가지 해명과 소명과 호소를 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은 게 많은 것 같습니다. 현행 법 체계 내에서 어떤 한 사람이 자신의 소명과 해명이 전혀 받아들이지 못했을 때 그 사람은 비법률적 방식으로 자신을 소명하고 해명해야 될 본능이 있을 것 같고 비법률적인 방식으로 하겠다. 뭐 어렵게 말했지만 쉽게 말하면 법정 말고 출마해서 내가 국민들한테 확인을 받겠다. 출마하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요즘 방송 보니까 조나땡 거리던데 예. 조국 나오면 땡큐의 줄임말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출마라는 것이 결국에는 본인이 결정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뭐 왈가왈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겠지만, 근데 저는 좀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 본인의 어떤 억울함이라고 본인이 생각하기에 예. 본인의 억울함을 풀기 위한 수단으로서 선거를 이용하는 것 같아서 그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선진적인 민주공화정의 방식하고는 다르다. 네. 그래서 본인의 억울함을 그럼 풀기 위한 수단으로 선거를 출마하는 것은 네. 전 지양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권 의원님까지는 좀 질문 다르게 물어볼게요. 네. 만약에 조 전 장관이 나온다면 민주당으로 나오는 게 좋으세요? 무소속으로 나오는 게 좋으세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공천받는 걸 전제하시는 걸 말씀하시는 거겠죠? 예. 네, 그러면 무소속이 좀 더 낫지 않을까 싶은데 예. 앞서 이야기했던 것에 동의하는데, 그러니까 검찰 탄압을 받으신 게 맞죠. 거기에 억울함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되지만 사실 교육 과정에서 어떤 불공정의 과정에 있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좀 달리 생각하셔서 민주당을 생각하시는 길을 좀 택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 말에는 알겠습니다. 근데 조국 전 장관이 억울하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저는. 예. 네, 알겠습니다.